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부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취준이 안방마님, 트러스트원의 취업 컨설팅 송진원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원쌤, 이 취준이로 찾아오는 거는 약 2주 만에 좀 찾아오시게 됐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일단은 그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좀 일련의 사태들이 많이 있어서 네. 또 혼자 분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분노할 수 있게 자리가 좀 마련돼서 오늘 같이 좀 이런 비판도 좀 해보고 네. 같이 사회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본격적으로 화낼 것 같으신데 네. 그동안 또 저희 면접 진행도 해주셨는데 그건 네. 좀 어떠셨나요? 네, 그거는 이제 한 학생을 왜 떨어졌나 해서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뭐 나름 전부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는 거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이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진원쌤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신샘 캐스터도 어떤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취준생을 대표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갑질 이런 행태를 알리면서 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점점 신세미 캐스터가 망치질하는 게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게 네. 안건을 미리 읽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분노가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진원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네.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는 어느 금융투자 기업의 임원의 공금 유용, 폭언, 그리고 부당지시 등 그야말로 갑질 종합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바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A 금융투자 고위 임원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사적인 지시를 일삼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한 정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달 한 매체가 입수한 A금융투자 A전무의 문제점이라는 문건에서는 A4 용지 7장에 걸쳐서 이 A전무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 내용, 그리고 공금 유용 등의 정황이 담긴 날짜와 당사자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담겼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A전무가 특정 인물이 아닌 소속 부분 내 전체 직원은 물론이고요. 운전기사에게까지 행한 갑질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문건에서는 A전무가 재학 중인 부동산 대학원 시험과 과제를 수차례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폭언과 공포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기록도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또한 본부 영업 업무 지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운행 중인 운전기사에게 뒷좌석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행선지 변경을 알리고 이를 행하지 못했을 때는 폭언과 비난을 했다는 추가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금융권의 도를 넘은 임원 갑질, 근절 방안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합니다. 네. 좀 저는 도저히 좀 믿기가 힘든 사실인데요. 네. 갑질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신의 개인적인 대학원 과제를 직원에게까지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 문건에는 좀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네, 그 문건에서는 이곳 전무가 본인의 이제 재학 중인 부동산 대학원 시험과 그다음에 과제를 수차례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넘어서 개인 연금 펀드 관리라든지 연금 플랜 갱신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또는 부동산 GTX 라인 갭 투자 관련 사항도 이제 맡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본인은 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자격증만 따겠다. 굉장히 부당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정확히 말해줬지만 A4 용지 7장에 걸쳐서 이런 안 좋은 것들, 갑질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여기에 나온 게 또 보면은 폭언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것도 상세히 언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죠. 뭐 그야말로 갑질 종합 세트인데요. 그 이 전무는 그 지난해 설 명절 이후에 이제 연휴에 누가 쉬는지 보자 이런 좀 언어들을 하고 네. 금요일이나 연차를 그 연휴에 쓰는 사람 중에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와. 이런 말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승진한 직원들에게는 뭐 이기적인 XX라고 하면서 조직 내에 좀 그런 되게 안 좋은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계속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분위기가 이러면은 휴가를
가지 말라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또 공금 유용과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비난까지 행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시죠.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연차를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사철에 행해졌을 경우에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고 네네. 또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부 영업업무 지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1월과 4월에 용역 자회사로부터 한 수십만 원치의 이제 주류를 회사 공금으로 활용을 하고 이를 네. 개인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운행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로 그 행선지 변경을 요청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 않자 계속적인 폭언과 비난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또한 그를 넘어서 휴가자라든지 퇴근한 직원을 회사로 불러놓고서 별다른 업무를 시키지 않고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2시간 내에 정수기 옆에 그냥 서 있어라고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요즘에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원시적인 안 좋은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운전기사한테 운전하는 사람한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거는 뭐 범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하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네. 뭐 정수기 옆에 서 있게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휴가를 갔는데 오라고 하는 건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열받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뭐 한 항공사의 갑질 사례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좀 뭐 재벌 기업들만의 잘못된 경영 방식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의 행태도. 그래서 저희가 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A 금융투자 기업의 향후 행동이 또 어떤 식으로 처리됐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 임원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사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습니다. 알고도 파악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 더불어서 이거를 그냥 묵인한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 해당하는 전무를 승진까지 시켰어요. 승진이요. 네.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근로자의 인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노조 관계자는 과거에 그 전 현직 그 최고 경영자단에 계속 이런 문제를 이슈를 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승진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게 충격이 상당했겠습니까? 네. 네. 네, 이런 갑질도 문제긴 문제지만 묵인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이런 사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바뀌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일단은 그 이곳 전무의 갑질과 비리에 대한 그런 지적이 업무 영역으로 인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당하는 금융투자 내부적으로 예전에 미들 오피스에 있었을 때는 그 지속적으로 계속 그 투자에 제동을 걸었던 건들을 지금 보직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으로도 되게 이제 직원들의 불신이 강한 것이고 네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적인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번 투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그 회사에 수차례 조금 인터뷰 연락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전무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연봉 못지않게 복지,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라면 안 갈 것 같거든요. 아직은 조금 너무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에서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워라밸을 위해서 뭐 칼퇴근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이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 이제 너무 자문을 하다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갖춰놔도 그게 임원이라든지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계속 묵인을 하고 승진까지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해당 임원을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승진을 시키면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할 맛이 안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임원 한 명이 수백 명의 직원보다 소중한가 뭐 그렇게 지금 암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노조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대형 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이런 데서는 투자본부 등이 상대적으로 계약직도 많고 단합이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투서가 이뤄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되게 유의미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은폐하거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진원쌤이 분노하신 이유가 뭔지 좀 알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갑질 행태가 뿌리 뽑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요.
취준위의 안방 만입으로서 좀 올바른 대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쉽게도 아직 직장 내에서 이런 폭언이라든지 갑질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폭언은 저희가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한 제조업을 다니는 A 씨의 경우에는 그 B라는 임원이 실질적으로 그 폭언을 많이 해서 퇴사한 이후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이거를 검토해 보더니 상사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단 범위를 넘어서 이 A 씨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줬다고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형법상의 모욕죄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소송이 가능한 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개인 대 개인으로 문제로 보기에는 사실은 근로자가 지위가 좀 약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개입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이런 인권을 위해서 충분히 좀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정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고 스펙은 정말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할 정도로 스펙은 높아져 가는데 이런 상태로 또 취직을 했는데 사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면은 나오고 싶어도 또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있어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정말 좀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들을 것 같은데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쌤이 좀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이런 리더십의 형태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스티브 잡스는 되게 개팍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냥 보고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라든지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뭔가 강압적인 리더십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제가 그 뉴욕타임스의 특집 기사에 좀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네네. 그 폭언과 무시를 당할 경우에 업무 성과가 30% 이상 떨어졌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례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영 실패 사례에서 이런 리더의 강압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순간들에서 상사들이 아직도 그런 분노를 터뜨리고 또는 강압적이고 이런 폭언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임을 명확하게 좀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직장 내에서 갑질하는 행태가 요즘 번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신세미 캐스터도 오늘은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회사를 다닐만 한 조건 3가지를 해서 2개가 충족이 되면은 다닐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연봉이랑 거리랑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회사를 다닐 때 알 그쵸.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쉽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실패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 오늘 진심이 좀- 느껴지네요. 네. 세미캐스터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송쌤이 취준생의 입장에서 권리를 토해 주셨는데요.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에 수고해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왜 떨어졌나 시즌4 마지막 토탈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